인생은 길게 봐야 된다는 말이 있죠. 당장은 좋아 보이거나 나빠 보이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요.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제 와 보니 그로 인해 제 스스로의 인생을 돌보며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그 남자. 처음 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결혼을 말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취업 준비생 남편, 홀어머니와 신우, 가난한 집. 도대체 뭘 보고 결혼을 하느냐고 다들 그랬죠.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했고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식당에서 일을 하셨고 신우도 대학생인데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고요. 남편도 취업 준비생이긴 하지만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들 넉넉치는 않아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크게 금전적으로 문제될 게 있나 싶었어요. 다만 조금 걸리는 건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결혼 전에 어머님을 몇 번 만났지만 성격도 좋으시고 저한테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제 생각보다는 시댁의 경제 상황이 더 좋진 않았어요. 제가 몰랐던 빚도 좀 있는 데다 어머님의 지병 때문에 병원비나 약값이 꽤 들고 있었고 신우도 아르바이트를 매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패키지 디자인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집안 살림이 빠듯해 퇴근 후 부업식으로 일을 더 해야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이나 어머님 전부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제가 일 끝나고 오면 손목 아프다며 마사지도 해주고 찜질도 꼭 자기가 해줬어요. 자기야,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가 빨리 취업돼서 자기 좀 덜 힘들게 해야 하는데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괜찮아. 자기 진짜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회사들이 보는 눈이 없다. 금방 좋은 회사 취업할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 조금만 더 고생해줘. 그리고 어머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현경아, 고생 많지? 아니에요, 어머님. 병석이가 복이 있나 보다. 너같이 참하고 착한 여자를 아내로 들인 거 보면 항상 고마워. 누가 저 힘든 거 알아주고 북돋아주면 그래도 힘이 나잖아요. 저도 비록 금전적으로 여유는 없지만 가족들과 소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남편의 취업이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채용 사이트도 찾아봐주고 자기소개서도 고쳐주고 면접 준비도 함께 봐주면서 취업 준비를 도왔죠. 그러다 남편은 이력서를 넣었던 한 속옷 제조회사의 총무부서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격 전화를 받게 되고 남편이나 저나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장님이 면접 때 나한테 특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야. 내가 마음에 드셔서 그런 건가 봐. 그러게. 그 사장님은 사람 볼 줄 아네. 너무 잘 됐어. 다 자기 덕이야. 나 열심히 할게. 저는 소고기를 사와 식구들끼리 축하 파티도 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취업이 됐으니 한시름 놓은 거였어요. 매번 고배만 마시다가 겨우 취업이 된 그 회사.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회사가 꼭 생명의 은인 같았어요. 알고 보니 저희 가정을 갈갈이 찢어놓는 원흉이 될지도 모르고요. 남편은 총무부서로 들어간 거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장님 비서로 채용된 건가 싶을 정도로 사장님과 함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외근 갈 때 운전도 남편이 거의 전담한다고 했고요. 사사로운 사장님의 심부름도 제법 하는 겁니다. 직업적인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그 대표라는 사람이 비서나 운전기사처럼 남편을 쓰니 솔직히 저는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무실 있는 것보단 나가서 바람도 쐬고
밥도 먹고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 사장님이랑 식사하는 거 안 불편해? 별로 안 불편해. 구내 식당보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니 좋고, 한 번씩 드라이브도 한다니까? 남편이 좋다고 생각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후 남편 옷에 있는 백화점 영수증을 보았어요. 그 영수증은 여성용 화장품 매장에서 찍힌 거더라고요. 처음엔 제 선물인 줄 알고 이렇게 비싼 걸 왜 샀냐고 했는데 남편 하는 얘기가 그거 사장님 거야. 부탁하셔서. 저는 그 말에 그제야 사장님이 여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전만 해도 당연히 남자 사장인 줄 알았어요. 여자 사장이라고 하니 저는 좀 놀랐죠. 왜냐면 외근 가서 밥도 같이 먹고 드라이브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여자 사장이랑 함께 한 거였으니까요. 좀 황당했는데 그 후에도 남편의 수상쩍은 행동은 더 있었어요. 갑자기 처음 보는 속옷을 입고 있어서 이게 뭐냐고 하니 자기 회사 신상품인데 갖고 온 지 꽤 됐다고 저보고 몰랐냐 그래요. 저는 처음 보는데요. 게다가 퇴근하고 오면 여자 향수 냄새를 엄청 풍기는 거예요. 남편 말론 사장님하고 같은 차를 타고 다니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야근도 잦고 자주 피곤해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뭔가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찜찜한 기분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어머님께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과하게 생각하는 거야. 병석이 그런 애 아니야.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여사장이라는 사람하고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요. 회사 사장이랑 가깝게 지내면 좋은 거지. 그래야 승진도 잘 될 거고. 일부러 잘 보이려고도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음, 네가 와이프로서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내 아들 잘 알지. 병석이 한눈 팔고 그럴 애 아니다. 걱정하지 마. 그런 일도 아니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내 아들 안 볼 거다. 병석이 쫓아내고 너랑 살 거야.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해주시니 저는 고맙더라고요. 에이 어머님 정말이야. 네가 나한테 어떤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어.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는 약간 마음이 찡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대로 회사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사장님이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고 신임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는 제대로 핵펀치급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랑 같이 퇴근을 하려고 남편네 회사 주차장을 갔어요. 깜짝 놀래켜 주려고 주차장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거니 야근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회사 주차장까지 왔다는 소리는 그냥 하지 않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히 왔네 생각하면서 다시 가려던 찰나였어요. 남편이 주차장으로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어라? 야근한다고 했는데? 생각하며 남편을 지켜보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옆에는 남편보다는 한 10살 정도 많아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저 여자가 그 여사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여사장은 자연스럽게 같은 차를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뭐지? 야근이라는 게 사장님이랑 어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데려다 드려야 되는 건가?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로 따라갔어요. 차는 얼마 되지 않아 한 주택단지로 들어갔어요. 저도 살금살금 따라가는데 그 차는 한 주택 담벼락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남편과 여사장이 내렸는데 저는 남편이 차 키를 사장님에게 주고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 여사장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기함했어요. 직원이 사장네 집에 함께 들어갈 일이 뭐가 있나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바람이 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염려했던 상황이 진짜 일어났던 거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받을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한 6, 7통쯤 하니까
그제야 남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좀 바쁜데? 뭐가 바빠? 어? 지금 어디야? 어? 지금 그 여사장네 집에 왔지? 제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무슨 소리야? 나 회사야. 야근한다고 했잖아. 나 지금 그 여사장네 집 앞이야. 당신이 여사장이랑 들어가는 거 봤어. 어? 남편은 엄청 놀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알고? 지금 당장 나와. 5분 내로 안 나오면 초인종 누를 거야. 안 돼, 그건. 지금 당장 나와. 아, 알겠어. 초인종 절대 누르면 안 돼. 그렇게 저는 울렁거리는 속을 부여잡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헐레벌떡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 남편을 보고 있으니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허둥지둥 거리는 겁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일단 집에 가자. 그러면서 제 팔을 잡으려길래 저는 남편을 밀치고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안 된다고 저를 붙잡고 매달렸는데 저는 너무 열이 받아 남편을 있는 힘껏 확 떠밀었어요. 남편은 나자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현관문으로 가 초인종도 누르고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요! 나 고병석 와이프인데 문 좀 열라고요! 남편이 득달같이 쫓아와 저를 막 말리고 잡아 끌더라고요. 저는 온몸으로 버둥거리며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쳐대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그 여사장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성가시다는 표정을 하고서는요. 여사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남편더러 고병석 씨 무슨 소란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소란? 아줌마, 남의 남편 집에 불러다가 뭐 하는 짓이야? 아줌마? 어따 대고 아줌마래? 생각보다 더 뻔뻔한 사장의 태도에 혈압이 오르는데 남편은 계속 저만 말리면서 데리고 나가려는 거예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고병석 씨, 와이프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와요? 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다시 떠밀고 그 여자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달려와 저를 잡고 확 미는 거예요. 저는 그 바람에 엎어졌고 그 여자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바닥으로 처박힌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남편을 봤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나도 모르게 그만. 그러면서 저를 잡으려는데 저는 그대로 남편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손발은 미친 듯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는 건지 걷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막 쫓아오는데 쫓아오면 죽여버릴 거라고 하고 저 혼자 울면서 제 차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조수석에 타려고 하길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 걸고 출발해버렸어요. 하지만 너무 손이 떨려 운전을 계속할 수 없었던 저는 얼마 가지 않아 대충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고 펑펑 울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정리조차 되지 않는데 미칠 것 같은 기분만 들더라고요. 차에서 정말 몇 시간은 넘게 운 것 같아요. 남편은 계속 전화를 해대는데 남편이 그 여사장내에서 헐레벌떡 나온 걸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게다가 그 여자의 뻔뻔한 태도, 나를 무슨 하찮은 벌레 치우듯이 하는 그 행동들을 생각하니 진짜 칼이라도 들고 찾아가고 싶을 정도로 극도의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살면서 그렇게까지 분노와 살의를 느낀 건 처음일 정도였어요. 저는 악을 써대며 차 안에서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잘못했다며 빌더라고요. 잘못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무 힘들게 취업한 회사인데 사장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그게 말이 돼? 그럼 그 사장이 죽으라면 죽을 거야?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라고 이런 짓까지 저질러?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짓까진 안 했어. 내가 바보로 보여? 그럼 사장네 집에 왜 갔는데? 들어가서 짝짝꿍이라도 하려고? 여보, 이혼해.
그런 꼴을 직접 본 이상 살 수 없어. 나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생각 정리되는 대로 서류 보낼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러게 결혼하지 말라고 안 그랬냐며 저를 엄청 나무라셨고 저도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생각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한테 만나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회사 앞에 오시겠다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왈칵 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싶었어요. 저는 일단 근처 카페라도 가시자고 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병석이한테 얘기 듣고 내가 진짜 얼마나 등짝을 때렸는지 몰라. 네가 너무 속상했지. 네, 어머님. 병석 씨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 안다. 그 마음. 실은 병석이 아버지도 한번 딴 여자 만나는 걸 내가 알았었어. 나도 기가 막혔는데 결국은 용서해주고 다시 살았다. 남자들 한 번은 그런다잖니. 어머님,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병석 씨 용서해주려고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너한테 미안해서 내가 사과하려고 그런 거지. 어머님이 왜요? 잘못은 병석 씨가 했는데. 근데 현경아, 우리 병석이 정말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다시는 안 그런데 그 회사도 그만둘 거고. 그런다고 그 일이 없던 일은 안 되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 많이 겪잖아. 병석이도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회사 사장이고 그러니 병석이 딴에는 거절 못했던 것 같아. 걔가 오죽 힘들게 취업했어?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속상했어요. 차라리 서로 좋아서 바람이 났다면 뒤도 볼 것 없이 이혼인데 남편이나 어머님 말씀도 그 여자가 사장이라서 거절하기 힘들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도 말 안 되는 상황인 건 똑같지만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취업을 한 줄 알기 때문에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여사장이랑 그 년이 나쁜 년이지. 힘들게 취업한 애를 그렇게 이용해 먹어? 어떻게 보면 병석이는 이용당한 거야. 그러면서 어머님은 눈물까지 훔치시더라고요. 저는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경아, 병석이도 좋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더 생각해줘. 응?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님과 헤어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저는 기분이 정말 착잡해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한편으론 어머님 말씀대로 회사 사장 눈에 나기 싫어서 하라는 대로 했다면 참 남편도 불쌍하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간 저는 머리가 터져라 고민을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건 분명하지만 상황이 좀 애매하기도 했고 이혼하고 나면 저도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거지 남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걸 덮고 넘어간다고 덮어질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당장 그만두라고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취업이 안 돼서 내가 부업을 두 탕, 세 탕 뛰는 한이 있어도 내연녀가 사장으로 있는 그 회사에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는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차에다 짐을 실어놓고 퇴근 후 남편 집으로 갔죠. 그런데요. 기껏 몇 날 며칠을 박터지게 고민해서 용서하려고 한 제가 얼마나 바보 멍청이였는지 단박에 알게 되었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저는 제가 그러고 돌아가면 어머님이나 신우, 남편 모두 고맙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하며 저에게 미안해하고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집 거실에 상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갈비찜이며 잡채며 각종 나물까지 어머님이 할 수 있는 요리는 다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여사장과 남편, 어머님과 신우까지 둘러앉아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니 모두 일시 정지된 채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건지, 저 정성 가득한 음식들은 뭔지. 잠시 정적 후 어머님이 놀라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니 현경아, 갑자기 여기 어떡해. 어머님의 말에 저도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떨떨한 기분으로 어머님께 여쭤봤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여자가 왜 우리 집에? 게다가 이 음식들은 뭐예요? 어? 아, 그게... 어머님은 막 눈알을 굴리시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막 아무 말이나 변명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그게 아니고 그 사장님이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해서 잠깐 식사를 하려고. 뭐라는 거야? 저 여자가 그냥 당신 사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는 거야? 저 여자 당신이랑 붙어 먹어서 지금 나랑 이혼 얘기 중인 거 아니냐고. 제 말에 그 여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말하는 꼰세하고는. 저는 그 말에 정말 꼭지가 돌더라고요. 야, 너 뭐야? 회사 사장이면 직원한테 이래도 돼? 취업 간절한 유부남 직원한테 찍적거리기나 하고 너 왜 그러고 사니? 제 말에 그 여자가 비웃으며 자기 가방을 챙겨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란듯이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병석 씨, 예? 내일 우리 집으로 픽업 오세요. 같이 출근하게. 제가 기가 막혀 쳐다보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대답하더군요. 네. 네? 너 미쳤어? 그만둔다며? 저 여사장이 일방적으로 너한테 찝쩍거리는 거고 너는 싫다며? 남편은 놀라서 여사장 눈치를 보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뭐? 야! 여사장은 저를 비웃더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식사 잘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갈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눈도 못 쳐다보고 고개만 숙이고 있고요. 저는 나가려는 여사장을 노려봤어요. 너, 내가 상간소송 걸 거야. 직원한테 이러는 거 다 소문낼 거야. 상간소송은 걸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근데 소문 잘못 냈다간 너도 고소당할 건 알아둬. 여사장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곤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그 여사장보다 제 눈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분노가 더 끌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러세요? 저희 회사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저 여자가 나쁜 여자라고, 병석이는 이용당한 것뿐이라고 하시더니 뒤에선 저 여자 초대해서 갖은 정성으로 밥해 먹이세요? 그게 아니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너, 니네 사장 억지로 비위 맞춰준 거라며? 회사 잘릴까봐 눈 딱 감고 그랬다며? 근데 이게 다 뭐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상황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진짜 다들 너무한다. 나는 손목이 부서져라 회사 일에 부업까지 뛰면서 생활비 충당했는데 다들 이런 집으로 시집 왜 가느냐고 미쳤냐고 말릴 때도 고병석 너 하나 보고 결혼했어. 사람 성실하고 착하고 나만 바라본다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어머님도 똑같아요. 앞에선 잘못했다고 해놓고 뒤에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혼한다고 하니 빨리 저 여자한테 갈아타고 싶던가요? 회사 사장이라고 하니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 바람난 내연녀한테 갈비찜이니 잡채니 음식 다 해다 바치며 알랑방구 끼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자 가만히 있던 신우가 괜히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언니, 엄마한테 말이 좀 심하네요. 알랑방구라뇨. 아가씨는 가만히 있어요. 아가씨도 똑같아요. 아르바이트에 너무 시간 쓰지 말고 학업에 집중 안 하고 용돈도 따로 챙겨준 게 한두 번이에요? 아가씨도 양심이 있으면 오빠나 엄마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이혼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엄마나 오빠도 그런 거죠.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요. 그리고 이혼한다고 해도 이러는 게 말이 돼요? 도대체 당신네들한테 내가 뭐예요? 호구 잡혀서 생활비나 죽어라 벌어다주는 사람이냐고요. 저는 악에 받쳐서 미친년 마냥 소리를 마구 질러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이런 사람들을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지, 내가 더 아껴 써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지난날의 저를 때리고 싶을 만큼 괴롭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한 번 배신한 것도 모자라 2번 배신을 당했어요. 그것도 남편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한테까지요. 뒤에서 내연녀 여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초대해서 갖은 음식까지 해다 바치는 줄도 모르고 혼자 머리 터지게 고민하다가 다시 남편 용서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제가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괴롭고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친정에서 지내며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상간 소송도 걸고 싶었지만 증거가 전혀 없어서 걸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데다 집에서도 나와 있으니 증거를 찾을 도리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심정은 너무 그 식구들에게 질려서 최대한 빨리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남편과는 빠르게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혼 서류에 바로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렇겠죠. 돈 빵빵하게 많은 내연녀 여사장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제가 눈에나 들어오겠어요? 오히려 저를 빨리 끊어내야겠죠. 저는 그렇게 이혼을 했고 한동안은 멘탈이 나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술도 엄청 마시고 배신감에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아요. 괜찮다가도 또 너무 괴롭고 아무렇지 않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터질 만큼 괴로워질 때도 있었어요. 사는 게 아닌 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힘들어해야 할까? 그 집 식구들은 그 여사장에게 알랑방구 껴대며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이렇게 속 끓이는 게 아니라 나도 정신 차리고 내 인생 살아야겠구나 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회사 일도 다시 열심히 하고 퇴근 후 따로 디자인 부업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조금 큰 식품회사에서 전적으로 패키지 디자인을 맡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식품회사의 작업을 시작으로 조금씩 규모가 있는 회사의 포장재 디자인을 전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일이 많아져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를 내게 됐습니다. 처음엔 패키지 디자인만 하다가 나중엔 작은 사무실과 직원도 구해 로고 디자인이나 웹 편집 디자인, 사이트 제작 등 다방면의 디자인을 해주는 종합 디자인 회사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직원도 1~2명씩 더 구하기 시작했고 사무실도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기고요. 회사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디자인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일도 꾸준히 하고 매출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한동안 참 힘들었는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자 저도 더 이상 마음이 힘들고 괴롭지가 않더라고요. 괴로움을 잊고자 일에 더 집중하고 매달렸는데 오히려 좋은 결과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지금은 디자인 직원 4명과 프로그래머 1명을 둔 디자인 종합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게 지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전 남편과 그 시댁 식구들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었죠. 그러다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친구요. 사실 이혼 과정에서 그 친구와의 연락도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그 친구 잘못은 아닌데 그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에게 괜한 원망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었어요. 그런데 외근 갔다가 들른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였죠. 여기서 다 본다. 몇 년 만이야? 그러게. 너 이혼하고 내 연락도 끊었잖아. 미안했어. 네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때는 내 마음이 아무하고도 연락하고 싶지 않더라고. 이해해. 소개시켜준 나도 좀 면목 없기도 했고. 근데 잘 지내지? 주희한테 소식은 간간히 들었어. 디자인 회사 차렸다며. 응. 잘 됐다. 이렇게 잘 지내서. 너 병석 씨 소식은 모르지? 응. 궁금하지도 않고. 알아서 잘 살겠지. 아니던데? 뭐가? 나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병석 씨 완전 힘들게 산대. 왜? 회사 대표랑 바람나서 헤어진 거라며? 근데 그 회사가 알고 보니 완전 신입사원 킬러였대.
신입사원 킬러라고?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신입사원 중에 진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그렇게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는 거지. 그 전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서 회사 뒤집어진 적도 있었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쉬쉬하는 거지만. 진짜야? 기막혔습니다. 어쩐지 저한테 들켰을 때도 당황 한 번 안 하더니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 아무렇지 않아 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석 씨랑 병석 씨네 어머니는 꽤나 김칫국 마신 것 같더라. 막 새며느리 취급하고. 근데 그 여자는 그런 게 좀 짜증났나 봐. 그 정도 사이는 아닌데. 그래서 결국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을 데리고 다니더래. 병석 씨는 한순간에 세댄 거지. 그 여자도 미친년이고 이혼하고 갈아타려고 신난 그놈도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병석 씨도 눈이 돌잖아. 자기는 이혼까지 했는데. 그래서 사장실 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그 대표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더라고. 그리고 병석 씨는 그 회사 잘렸고. 정말? 병석 씨는 그 후로 그냥 아르바이트 전전하면서 산다더라. 그 집 어머니도 그 일로 지병이 더 심해져서 일도 못하고 누워만 계신다고 하고. 기가 막힌 뒷얘기였습니다. 이혼 후 그 여자랑 재혼이라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냥 놀다가 버려진 것 뿐이었어요. 여사장에게 알랑방구 끼며 새며느리 대접하던 어머님은 몸져 누웠고요. 한편으론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참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친구와 헤어지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일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아 직원들에게 말하고 먼저 퇴근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저를 배신하지 않고 신뢰를 지켰더라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돈을 쫓아서 저를 배신하고 그 여자에게 알랑방구를 껴대더니 결국 자기들도 똑같이 배신을 당한 거였어요. 그 여사장에게 팽당했을 때 내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배신은 배신으로 다시 되갚음 당할 수 있으니 내 스스로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여전히 제일 열심히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제 삶에 좀 더 신경 쓰며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